자, 안녕하세요. 유닛 2 구동사의 활용편입니다. 자, 우리 구동사 한 번쯤 다 들어보신 표현입니다. 구동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사가 전치사 또는 부사, 동사랑 전치사가 결합되어 있거나 동사랑 부사가 결합돼서 어떤 동사의 원래 의미보다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질 때 우리가 구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동사를 알기 위해서는요, 또 동사의 또 다른 종류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유닛 1 수업 듣고 온 친구들, 동사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었죠. 그건 동사의 종류고요. 우리가 일반 동사 이렇게 세 가지로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로 나눈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동사는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분류 기준이 굉장히 좀 달라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동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동사라고 하는 동사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타동사라고 하는 동사 패턴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연결돼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파트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자주 접하게 되실 거예요. 자, 어찌됐건 자동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오지 않는 동사예요. 목적어가 오지 않는 동사다. 제가 천천히 적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적는 거 다 읽으면서 따라 읽어보세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오지 않는 동사다. 그럼 타동사는 이제 대조가 되겠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다. 목적어가 오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rise라고 하는 동사는 올라가다라고 하는 자동사고요. 뭔가를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raise, 대표적인 raise라고 하는 동사는 타동사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I raise my hands, 나는 내 손을 올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뒤에 목적어가 오는 동사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자동사와 타동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쓰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고 일단 자동사가 뭐고 타동사가 뭔지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암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예요. 자, 자동사는 목적어가 오지 않는 동사, 타동사는 목적어가 오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사의 종류를 나누는 또 다른 분류 기준을 설명한 이유는 오늘 배우는 구동사라고 하는 거는 크게 패턴이 총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동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이 구동사라고 하는 거는 자, 아래쪽으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사랑 전치사가 결합한 형태가 있고요. 크게 보자면 자동사랑 전치사가 결합한 형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look at. 자, 우리 look at이라고 하는 표현. 무엇을 보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은 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제가 오른쪽에 예문을 달아볼게요. We looked at many dogs. 이렇게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 자동사, look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뒤에 원래 목적어가 오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looked many dogs 이렇게 표현하면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반드시 뒤에 전치사 at이랑 같이 써서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꿔 말씀드리면은 문장 성분 분석을 했을 때 we looked at 이 동사고 at의 목적어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많은 강아지들을 보았다. 자, 이 을을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지금 전치사 뒤에 오고 있죠. 이렇게 look at 전치사랑 같이 동사를 결합해서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는 형태가 자동사 look이라고 하는 자동사에 전치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구동사의 한 종류입니다. 자, 다른 표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listen to. 이런 listen to 같은 경우도 무엇을 듣다. 그냥 listen만 쓰이면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listen to me. 자,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listen to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동사의 전치사가 결합되어 있고 그 전치사의 목적어 뒤에 오는 me를 우리는 전치사 뒤에 오는 목적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건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제가 혹시 모르니까 써드리도록 할게요. 전치사 뒤에
명사 목적어가 온 경우에는 이 목적어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다. 자, 꼭 필기해 두시고 개념 정립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하나 더 예문을 들자면 get over. 자, 이 get over이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극복하다란 뜻이에요. 무언가를 극복하다. 전 마찬가지로 선생님 over 이거 부사 아니었어요? 아, 미안해요. get over 이거는 뭐뭐를 극복하다라는 어떤 자동사와 어떤 전치사의 결합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나는 감기를 극복했어 했을 때 I got over my cold. 이런 예문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분석을 했을 때 I가 주어고요. got over 동사고요. my cold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는 감기를 극복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동사랑 전치사 이 합쳐져 있는 패턴에 대해서 조금 학습이 되셨다면은 또 다른 패턴이 존재합니다. 자, 자동사랑 전치사가 결합된 게 구동사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는 자동사랑 부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동사랑 부사가 결합된 형태다. 자, 우리 부사라고 하는 거는 장소, 시간, 방향. 자, 제가 다 쓸게요. 장소, 시간, 방향, 뭔가 방법, 이유, 정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전부 다 부사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 부사가 장소 또는 방향의 의미를 특히 가질 때 장소, 시간, 방향의 의미를 가질 때 이게 자동사랑 결합하면요. 어떤 예문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글씨가 이제 좀 약간 이 펜이 파란색이다 보니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검은색 펜으로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stand up. 자, 우리 stand up 같은 경우는 stand라고 하는 자동사에서 up이라고 하는 뭐를 말하는 거죠?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stand up 하면은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어나다. 자, 그러면 stand up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배웠던 자동사 전치사랑은 다르게 목적어를 쓰지 않아요. 자, 왜냐면 그냥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요. I stood up. 나는 일어섰다. 이거는 I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어고, 그렇죠? I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어고, stood up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동사잖아요.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up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사란 말이죠. up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부사니까 뒤에 굳이 목적어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I stood up. 나는 일어섰다. 이 문장만으로 완전한 문장이 돼요. 뒤에 목적어가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는. 그 다음 마찬가지로 take off라고 하는 수거가 하나 있어요. 자, 제가 예시를 최대한 많이 들어드릴게요. 제가 들을 수 있는 한도 안에서요. take off 같은 경우는 이건 이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륙하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off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뭔가 떨어지는 느낌을 가지는 그런 부사예요. 위에 나왔던 up은 방향, 위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고 off라고 하는 거는 뭔가가 물체 자체가 떨어지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take off, 부사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fall over. 자, 똑같이 fall over 같은 경우는 위에 나왔던 over랑 좀 약간 다릅니다. 이 fall over 같은 경우는 넘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넘어지다. over 같은 경우에는 뭔가의 위로라는 방향 표현이에요. 뭔가의 위로. 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이런 표현들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fall over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헷갈릴 겁니다. 하지만 우린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up, off, over. 여기 표현들은 부사니까 뒤에 목적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볼게요. 진짜 중요한 개념. 부사 뒤에 명사는 쓰지 않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요. 하지만 부사 뒤에는 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번엔 타동사 플러스 부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 타동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고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타동사 플러스 부사 같은 경우는 이 시험에서 가장 단골로 문제를 좀 낼 수 있는 어퍼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타동사랑 부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자체가 예시를 갖다 좀 들자면은 put o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on이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도 되지만 부사도 되거든요. 그리고 put이랑 같이 만나면은 뭔가를 착용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언가를 착용하다.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take of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ake off. 자, take off 같은 경우는 벗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take off. 뭔가를 벗다. 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put on 같은 경우는 on이 부사가 아니라 전치사고 put on 같은 경우는 부사고 take off 같은 경우도 부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put이랑 take 같은 경우는 무슨 동사다? 타동사라는 겁니다.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문이 나오게 돼요. She puts on her coat. 자, 이거는 이 put on, 이 on이 전치사라서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put on이라는 말 자체가 on이 전치사라서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게 아니라 on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부사고 put이 무슨 동사니까 타동사라는 겁니다. put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목적어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her coat는 대명사로 치면은 it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 she put on it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he puts on it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왜 그런지 밑에다가 제가 써드릴게요. 위에 거는 맞는 표현이고요. 밑에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그 이유는 타동사랑 부사랑 만난 경우에는 자, 이런 형태의 어떤 구동사라고 불리는 것들은 반드시 대명사 목적어는 대명사입니다. 이거 대명사 목적어는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대명사를 써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얘를 수정을 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She puts it on 이라고 써야 맞는 예문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동사에 대해서 상당히 빠삭해져야 돼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she puts her coat on은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She puts her coat on. 얘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she puts on her coat 이렇게 써도 되고 she puts it on 이렇게 써도 되고 she puts her coat on 이렇게 써도 되지만 뭐는 안 된다라는 거죠. put on 뒤에 바로 대명사 목적어를 쓰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구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pick up이라는 표현 자체도 구동사예요. 자, 여기 다 들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드는 거예요. pick up 무엇을 들다, 무엇을 집어들다 이런 표현도 있고 태워주다 누군가를 차로 태워줄 때도 pick up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give back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돌려주다라는 그런 구동사입니다. 돌려주다. 이거 쓰고 나니까 여러분 수거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throw away 뭔가를 버리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거 제가 다 좀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뭐를 외울 때 항상 목적어랑 같이 외우세요. 뭐뭐를 돌려주다. 무엇을 버리다. 하나하나 기초 빵꾸가 나지 않으려면은 세부적인 것들도 여러분 굉장히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론 이따가 이제 문장 성분 분석도 해야 되지만 구동사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자동사 플러스 부사, 타동사 플러스 부사. 이때 주의할 점이 뭐였습니까?
이 타동사 플러스 부사에서 시험 문제 나올 단골 문제들이 바로 이 빨간색 표시되어 있던 부분들이었어요. 타동사랑 부사가 결합되어 있는 구동사인 경우는 대명사가 타동사의 목적어로 나올 때 반드시 타동사랑 부사 사이에 쓴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으로 마찬가지로 제가 홀수 번호 10개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예문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21번부터 39번까지 홀수만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We looked at the pictures of the baby.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보고 왔었던 looked at이라고 하는 뭐가 보이죠? 자동사랑 전치사의 조합이 보이죠. 자, look은 혼자 쓰이면 자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치사의 목적어 the pictures of the babies 같은 경우는 전치사의 목적어였어요. 이 at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였습니다. 해석을 하면 우리는 보았다. 무엇을? 그 아기의 사진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23번 같은 경우도 볼게요. I got over my cold last week. 자, 여기 보시면 나는 극복했다. get over이라는 표현 자체가 극복했다. get의 과거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got over. over 같은 경우는 전치사인데 여기에 my cold, 나의 감기를 라는 목적어가 나왔죠. last week,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언제 극복했는지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적 수식어구가 됩니다. 나는 내 감기를 극복했다. 지난주에.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5번 볼게요. She stood up and walked to the window. 자, 얘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그녀는 일어섰다. 자, 이 stood up 같은 경우는 자동사 stand의 과거형 stood와 부사인 up이 결합됐습니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she stood up. 이 문장 자체로 그냥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walked to the window. 걸어갔다. 이 walked 같은 경우도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창문 방향으로라는 표현 자체는 이 존체가 부사가 돼요. 이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였습니다. 그래서 to the window는 부사적인 수식어구예요. 자, 좀 감이 잡히세요? 지금 뭘 계속해서 구분하고 있냐면 자동사와 전치사냐, 자동사와 부사냐, 타동사냐, 부사냐.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아까 알려드리지 않은 내용을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올 수 있었죠.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아니라 목적어가 와야 되고 전치사가 타동사 뒤에 오면은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없었죠. 자동사 뒤에 그냥 목적어 오면 틀려요. 전치사가 결합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타동사 뒤에 그냥 목적어는 올 수 있었습니다.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는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개념이 이해가 잘 안 간다면은 여러분들 자동사 타동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인강 한 번 더 들으셔도 괜찮고요. 자, 아무튼 좀 딴 데로 샜다가 27번으로 오세요. 자, 27번 보시면 Music consists of pleasant sounds. 자, 우리 consist 같은 경우도 음악은 구성되어 있다. 이 consist는 자동사에 of라는 전치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of는 전치사예요. pleasant sound, 기분 좋은 소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래서 음악은 기분 좋은 소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9번. She put it on. 선생님 이거 틀린 문장 아니에요? 자, put은 3단 변형으로 쓰면은 put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도 put을 썼다라는 거는 이거는 과거 시제일 가능성이 크겠죠. 자, 물론 오타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어법적으로 틀렸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자, she가 주어고 put on이 뭐였죠? 목적어죠. 아, 동사죠. 그쵸? put on이 동사입니다. put on이 동사고, 자, 이거는 타동사에 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부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대명사 목적어가 put on 사이에 오고 있으니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입었다. 해석은 과거로 해주세요. 입었다, 입는다 안 됩니다. 왜냐고요? 현재 시제면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put에 s 붙여야 돼요. 자, 3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계속 이어서 take off,
벗다란 뜻이었죠. 벗어라. 그것들을 벗어라. 마찬가지로 이거는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동사부터 나오는 거를 동사부터 나오는 문장 패턴을 명령문이라고 해요. 명령문. 자, take는 동사고 them이라고 하는 건 목적어고 take off 자체가 이거는 구동사입니다. 벗다란 뜻이 있었죠. 그것들을 벗어라. 자, 그다음 33번. The man picked them up. 이것도 쉬워요. 그 남자는 pick up이 뭐였어요? 줍다란 뜻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타동사에 목적어에 부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동사였죠. 그 남자는 그것들을 주었다. 자, 35번. 기브백은 어떤 뜻이었어? 돌려주다란 뜻을 갖고 있었죠. 그들은 돌려주었다. 게이브백은 과거형이죠. 돌려주었습니다. it은 목적어였어요. 그래서 게이브백을 합쳐서 동사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몇 문장 안 남았어요. Please don't throw it away. 자, 우리 please라는 표현은 그냥 동사 취급하세요. 제발 좀 버리지 마세요. 동사는 away까지고 it은 대명사 목적어였습니다. 자, 이제 슬슬 지겹죠?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39번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ut them down. 자, 우리 put down이라고 하는 거는 내려놓다란 뜻이었어요. put down, 내려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put them down, 그것들을 내려놔라. put down 자체가 타동사, 타동사에 뭐가 합쳐졌어요? 부사가 합쳐진 구동사였습니다. 자,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신다면 제가 전치사랑 부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배운 데 내용까지는 좀 복습 잘 하셔서 공부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유닛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